봅시다. 우리 라이팅이 저번 시간에 3과까지 다 끝냈네, 얘들아. 2과? 1과? 2과? 아, 2가 파이널을 아직 안 했어? 그러면은 지금 진도 나갈 게 없고 다음 시간까지는 2가 파이널 해오면 되는 거야? 아, 네. 그럼 그건 숙제만 체크하셔서 라이팅 2가 파이널이에요? 네, 2가 워크북 해오시는 걸로 유니트 2 워크북 해오시는 걸로 숙제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 뭐 독해 말고 독해를 먼저 할까 얘들아? 오늘 우리 문법을 먼저 할까? 어, 나머지 세 사람은 또 독해야 문법이야. 상관없어? 그러면 독해를 먼저 합시다. 독해. 선우는 독해가 더 좋구나. 뭐 선우 요즘 잘하고 있잖아. 근데 내신에서는 문법이 정말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몇 페이지 할 차례예요? 14페이지. 아, 그때 우리 어렵다고 그랬었죠? 요거부터 좀 어려웠어요? 이거 답이 몇 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로 어디로 답이 갔었어요? 2번. 그렇지. 보통 B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Imagine the director of a big company announcing an important decision and justifying it with it being based on a gut feeling. 이게 너희 힘들겠다, 진짜. 첫 문장부터. 저게 해석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지금 무슨 말인 것 같았어? 처음에 저 문장을 다 맞닥뜨렸을 때. 자, 이제 이미진부터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이미진 보자. 상상해보자. 뭐야, 큰 회사의 어떤 디렉터는 우리가 그 영화관 감독이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임원, 뭐 부장, 뭐 한국말로는 꼭 부장이 아닐 때도 있거든? 그 부장, 뭐 이사,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좀 높은 사람인 거야. 어떤 대기업의 임원을 상상해 봐라는 거죠. 어떤 임원이에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임원이에요. 뭐를?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 뭐 하고 있는 임원이에요? justify 시키고 있는, justify를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만났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영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 그렇지. 정당화시킨다는 건데 합리화시킨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킨다. 이게 정당화시킨다는 말이 얘들이 어떤 말이 있니? 어떤 의미로 여러분 한국말을 정당화시킨다는 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안 좋은 의미로는 어떤 게 맞지 않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합리화시킨다 있지. 그런 의미도 있어, justify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냥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증명한다. 뭐가 맞는 걸 증명하다.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뭐로 정당화시키냐 하면은 그것이 즉 이 중요한 결정이 지금 gut feeling이 뭐냐면 그냥 느낌이야. gut feeling 여기 나왔니? gut feeling? 직감 같은 걸 gut feeling이라고 해요. 여러분 직감. 원래 gut은 뭐니까? 장기란 뜻이 있는데 겉에 약간 직감, 여러분 그냥 내면에 있는 직감 이런 느낌이 있어서 gut feeling이 하면 직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직감에 있다는 것으로 즉 이 결정이 직감을 기초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임원을 상상해 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정당화시키고 있는 핵심이 뭐에 이걸 뭐에 기초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직감에 그것이 기초를 하고 있다면서 이 중요한 결정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임원을 상상해 봐라 그랬다. 자, 우리한테 어떤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은 A로 가는 건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태도, 하지만 이 태도, 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 뭔 생각을 합니까? 비번을 가는 거죠. 자, this would be met with disbelief. 자, 이것은 불신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불신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 사람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때 이성적인 이론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느낌, 직감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어지는 거야, 지금. 그렇죠? 뭐 디스는 이 사람이 발표한 뭐야? 결정이라든지 이 사람이 발표한 결정 발표하는 것.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내용상 직감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게 불신을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urely important decisions have to be thought over carefully, deliberately and rationally.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중요한 결정은 이게 사려 깊게 그 다음에 아주 deliberately도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deliberately가 deliberately 뜻이 고의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찰적인 생각을 많이 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주의 깊게 성찰적으로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성찰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냐라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한 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할 텐데 그럼 꼭 그래야만 되는 거야? 꼭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성찰을 많이 해서 그다음에 이성적으로만 중요한 결정은 되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야. indeed, 정말로. 자, indeed는 어떤 효과요? 앞에 말 의미를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죠. 정말로 relying on your intuition generally has a bad reputation. 근데 정말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자, 이 글에서는 너의 인투이션이 뭐예요? 직관이야, 직관. 직관이 지금 누구랑 비슷한 거야? gut feeling이랑 비슷한 거죠. 느낌적인 거지. 너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평판을 이끌어내요. 특별히 어디서? 서양에서. 서양에서는 직관에 의존하면은 좀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믿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C당으로 갈 것이냐, A로 갈 것이냐. 자, A로 가볼게요. 하지만 이 태도는 커그너티브 프로그레스라는 것의 신화에 기초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로 가느냐, 아니면 C로 가느냐.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 생각하게 됐다. 인간이 진보했다고, 뭐해서 이런 원시적이고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에서부터 애널리틱하고 과학적인 사고로 의존하게 됐다는 것을 진보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A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C로 돌아오지 못해. 자, B에서 A로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첫 문장에서 문제가 안 생겨. 왜? 지금 하울은 역적이지? 반대 생각이지? 자, 많은 사람들은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안 좋은 편판을 여긴다 그랬어. 근데 하지만 이렇게 직관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이게 인지 과정에 대한 하나의 신화의 자, 미스는 신화가 아니라고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써야 되냐면 통념이라고 굉장히 많이 써요. 통념. 진짜 그리스 신화가 이런 게 아니면. 통념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그걸 뭐라 그래요? 신화. 통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지 과정에 통념에 기초하고 있다. 괜찮아 보이지? 지금 너무 네가 지금 인투이션에 의존하는 것은 이거는 좀 이런 통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감정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감정은 평가야라고 하는 거죠. what you have just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평가야. 이런 의미로 하면은 이 감정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보 처리의 방식이야. 자, 감정, 즉 이 사람은 직관을 꼭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감정 직관도 괜찮은 우리가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이 원시적이고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에서 분석적이고 과학적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발전해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지금 사람들의 뭐에 대한 믿음이야? 감정의 직관에 대한 믿음이야? 아니면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이야?
C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발전하게 됐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뭐로부터? 자, 원시적이고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것에서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의존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그들은 감정과 직관을 그 오류가 있는 fallible, 오류가 가능한 오류가 있는 실수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됐다. 자, 이건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직관이 중요한 거야? 사고가 중요한 거야? 사고가 중요한 거지. 어? 근데 여기서 마지막은 감정도 좋다라고 했잖아. 그럼 A로 갔으면 감정이 좋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감정을 우습게 여긴다.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however 앞에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분석적 판단이 중요하다. 조심스럽게, 딜리버리하게, 레셔널하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C로 계속 이어지다가, C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 여기고 직관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지를 결론적으로 나왔다가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판단, 즉 직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래서 BCA가 되는 거야. 난이도가 여러분한테 상당히 있는 지문이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BA로 가는 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뒤에까지 읽어봤을 때, 얘랑 C랑 안 이어지면은 잘못된 거야. 그럼 내가 A로 갔던 걸 다 되돌리고 BC로 가보는 거지. 그럼 C로 갔을 때, 아, 이게 내역이 나오고 계속, 사람들이 직관보다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직관을 생각하는 건 다 원시적으로 생각한다. 직관적인 거는 마술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발전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꼭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감정과 직관을 좀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는, 실수하기 쉬운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꼭 하지만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이해됐나요? 자, A번도 마지막으로 해석을 할게. A 뒷부분도. 그러니까 크게 이러면 사람들이 사고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미국 그 서양 지문을 많이 읽고 지금 우리도 이제 현대화가 됐으니까는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인 사고, 애널리틱한, 그다음에 레셔널한, 그다음에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이러한 리즈닝 우리가 추론이라 그래. 이러한 추론, 사고, 이러한 소트 보통 이러한 사고와 이것에 지금 나온 것처럼 뭐야? 인투이션. 그 다음에 뭐 이모션, 감정. 이렇게 대비시켜서 나오는 글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 현대 글에는 원래 서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한 19세기 넘어와서 19세기 넘어와서 19세기, 20세기 다가가면서 과학이 압도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서양에서는 과학과 종교를 선택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학이 종교를 이기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금 상태로 늘어와 있지. 그러니까는 과학의 핵심은 눈에 보이고 오감에 인지되는 것을 사고로 하니까는 이러한 사고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인 거 뭐야 영적인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내 인간의 신체로 감각되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한 생각을 인투이션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 심지어 감정이라고 라고 해서 서양은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은 거고 이거는 무식한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그게 사실 현대 21세기까지도 많이 와 있지.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와 있는 거지. 어?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것만 너무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 거다라는 글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근데 나는 신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꼭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신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직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에서 말하는 오감을이 아닌 어떤 영적인 인식으로 인간한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해서 아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만 분류를 하면은 당연히 과학이 아닌 모든 사고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겠지. 이 분류법에 의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글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친숙해져야 되는 글의 소재. 그래서 직관 대 이성의 분류이 많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Emotions are actually not dumb response. 아니,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리석은 반응이, dumb한, 좀 멍청한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That always need to be ignored, 항상 무시되어지고, or even corrected, 수정되어야 되는, 뭐에 의해서? 이성적인 faculty가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이성적 기능. 자, 지금 여기서 이성적 기능은 문맥상 무슨 기능을 말하게요? 우리의 뇌에 있는 이성적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기능들에 의해서 항상 무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항상 무시되어야 되는 그러한 너무한 어리석은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시하면, 그러니까 무시할 때, 이 사람이 그런 거지. 무시할 때도 있고, 수정되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무시되고, 항상 수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Their appraisal, 그들은 appraisal이 뭐예요? 밑에 나왔니? 평가야, 평가. 외워야 돼. 평가야. 뭐에 대한 평가야? What you have just experienced or thought of. 네가 지금 막 경험한 것, 그리고 네가 지금 막 생각한 것에 대한 뭐라는 거야? 평가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감정이 내려준다는 거지. 어. 자, in this sense 이러한 의미에서 they are also a form of information processing. 그것들은 또한 하나의 정보의 뭐다? 정보 처리야. 정보 처리. 정보 처리가 뭐니? 우리 머릿속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뭐 계산을 한다든지 그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걸 이게 지금 뇌과학 같이나 인지 뭐 그런 학문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 information processing이라고 해요. 정보 처리. 정보 처리 하나의 형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얘들아. BAC 중에서 든 주제가 어디 있어? ABC 중에서 주제가 어디 있어? 잘 생각해봐요. 잘 이해가 되면 나한테 물어봐, 얘들아. 이게 이제 딱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이야. 지금 여러분도 요번에 직면했지만. 네. 뭐가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왜 표시 안 해줘? 나한테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뭐가 주제? 이 글에서. 소재가 뭐니? 직관. 직관이 어떻다는 거야? 직관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나쁘다에 초점이 맞춰 있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지. 직관에 대해서 특히 누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랬어? 어디서? 서양에서. 서양에서 직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럼 주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런 태도가 그것이 인지 발전에 대한 통념에 기존하고 있다. 그러면 꼭 감정은 그렇게 멍청한 반응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꼭 감정은 뭐일 수 있다는 거야? 정보 처리의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의 정보 처리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정보 처리일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야. 그래서 기존의 직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서양의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며 직관은
멍청한 반응이 아니라 정보 처리 형태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자. 여러분이 인지적이라는 말 처음 만났을 거야. 인지적이라는 말을. 그렇지? 자, 그래서 인지적이란 말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진짜 자주 만나게 되거든. 인지적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인지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지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란 뜻이야. 그게 인지적인 거야. 인지적인 그러면은 진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점점점 뭐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뭐해졌다는 거야? 발전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정이 인지 발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화라고 해. 통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갈수록 인지 능력이 발달했다는 사람이라 기술을 발전할 수 있으나 우리가 5천 년 전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이 지혜가 축적이 되어서 더 똑똑해 보이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사고 능력과 우리들의 사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렇지 않고 인간은 점점 5천 년 동안 아니면 뭐 진화론들하면 몇만 년 동안 인간은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인간이 계속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통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러면서 감정은 또 다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주 포인트였어. 어려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봤던 게 바로 문제 여기 다시 있어요, 여기에. 요거. 이거 맞췄나요? 잘했어요. 근데 틀린 사람도 있고 맞춘 사람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네 명이 점수가 진짜 점수 차이가 나왔죠. 1점, 2점 이러면서 골고루 분포가 되겠어요, 얘들아. 어? 네, 잘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네. 답이 지금 몇 번이 잘못됐어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건 쉬운 편이야, 사실은.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원래 쉬운 편이야. 답이 몇 번이었어요? 3번. 자, 혹시 여기 대해서 나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어. 질문이 있다.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나는 꼭 이 문제 유형만 맨날 틀려라는 애도 있어. 쉽게 보진 않는데 그런 애들도 있어. 뭐 그럴 수 있거든. 한번 같이 볼까 얘들아 아니면 다음 문제 넘어갈까? 이거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봐도 딱 재밌게 생겼잖아. 집에서 풀어보면 돼. 자, 근데 모르는 단어 한번 짚고 가보자. 쉽지 않아, 얘들아. 이게 전구책이랑 한 단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확 다를 거야. 이 정도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정도, 모의고사가 훨씬 어렵거든? 근데 이제 교과서 정도의 지문이야. 난이도가. 자, 컨테지어스는 뭐죠, 여러분? 전염이야, 전염적인. 그러면 이제 감정이 뭐든데 전염된다.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서 막 한겸이가 막 웃기 시작하고 막 이래서 웃기 시작하면 생각해봐. 갑자기 혼자 막 웃어. 그럼 우리도 웃게 되는 거야 옆에서. 어? 근데 반면에 갑자기 막 아인이나 유진이가 갑자기 누구 한 명이 막 울어. 그럼 옆에 사람도 괜히 슬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뭐 된다는 거야? 전염된다 이 얘기야. 이거를 심지어 뇌에서 많이 찾아요 요즘에 뇌에서. 어, 그런 글이 되게 많이 나와. 거울, 미러 뉴런 이래가지고 거울에서 많이 찾거든.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또 모를 만한 단어 또 보자. 쭉 보다 보면은, 에볼루셔너리가 나오죠? 이게 뭐야? 진화적인 것 진화적. 자, 진화적인 근거, 베이시스, 기초 근거, 진화적 기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텐던시는 뭐야 얘들? 텐던시 경향 성향. 나는 이런 문구를 한번 볼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문구들을 많이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딱 우리가 봐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확 안 읽힐 거야 처음에는. 엄청 길 거야.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주어가 어디까지는 보여서요. 뭐 여러분 책을 보면서 The speed at which you react c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getting eaten by that tiger your friend just saw or getting away. 주어가 뭐죠? 더 스피드야. 동사가 뭘까? 그게 중요해. 동사가 뭘까? 한경이 뭐라 그랬어? 오, 쿠드야, 쿠드비. 자, 관계사절이 시작된 거야, 에듀치에서. 관계사가 시작을 해서 속도인데 네가 반응한다. 관계사절에 주어 동사가 있겠지. 네가 반응한다. 관계사절에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반응한다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동사 두 개가 생기면 안 이어지면 끊어져라 그랬어. 그러면은 네가 반응하는 속도야. 네가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자 나눠서 생각 이거 해석할 때도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반응하는 속도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분석을 해주면은 너는 반응하잖아 at the speed잖아. react는 일형식 동사야. 너는 반응한다 at the speed 그 속도로 반응하거든. 그 에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반응하는 속도가 could be the 차이가 될 수 있어. 뭐 사이의 차이야? 사자한테 네가 잡아먹히는 your just friend 네 친구가 이제 막 본 사자한테 잡아먹히거나 타이거를 읽으면 미안해. 지금 네 친구가 이제 막 본 앞에 네가 그런 거 같아. 이제 앞 상황에서 보면 아마 친구가 갑자기 확 놀란 거야. 무서워서 막 으아 그랬어. 근데 감정이 전염이 되니까 나도 같이 무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이 전염이 안 되면 나도 그 감정을 전염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진화적으로 감정을 전염시켰다라는 논리를 피는 거야. 나는 진화론을 별로 안 믿거든. 좀 나는 너희는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 난 진화론을 안 믿어. 나는 그게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데 어쨌든 진화론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내 옆에 친구가 놀랐어. 그래서 확 놀랐어. 근데 나도 놀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감정은 전염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이론은. 이런 거 이제 우리 감정,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 그래. 진화 심리학. 특히 심리학 중에서도 진화론에 근거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을 진화 심리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네 친구가 이제 막 본 그 사자에 의해서 네가 먹히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사이에 차이일 수 있다. 네가 반응하는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자주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 리액트가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반응하다야. 반응하다. 리액트. 그래서 최대한 한번 집에서 열심히 복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이모셔널 스테이트도 보자. 스테이트가 상태야. 그럼 뭐야? 감정 상태. 자, 픽어폰은 뭐뭐를 딱 알아채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래 픽어폰은 뭔가 이렇게 탁 받아들이다, 알아채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서로의 감정 상태를 픽어폰 알아채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요 밑에는 안 풀어도 되고요. 네, 여기를 풀어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걸 해줬으니까는 여러분이 하기 괜찮을 거야. 자, 이제 심리 끝났고요. 자, 언어로 넘어갑니다. 언어. 자, 언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언어 상대성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언어는 다 각 문화마다 다르다. 어,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대부분의 글들은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맞다라고 하진 않을 거고 과연 이 말을 너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글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 brain communication completely 완전히죠. completely 완전히. concept 개념. create depth expression identity metaphor language myth perceive researcher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는 뭐예요? 중요하냐? statement도 자주 나오게 돼. 모의고사에서. 다른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술이라고 그래. 사람이 말한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말한 거야. 근데 그걸 어렵게 뭐라 그래요? 진술. 예를 들어서 미션 스테이먼트 이러면은 어떤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기업은 그러니까 선언 같은 거야. 선언, 진술. 우리 기업의 임무를 우리 기업의 어떤 목표를 딱 말하는 거. 그럼 미션 스테이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서제스트는 뭐예요? 제안하다도 있어. 제안하다도 있는데 제안하다는 뜻이 아니면 뭔가를 보여준다는 뜻이 암시한다. 넌지시 보여준다는 거지. 시사한다,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variety가 뭐예요? 다양성. 네, wording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에도 이제 한국말 word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말씨. careful wording이면 말을 하는데 막 말을 한 거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조심스러운 말씨, 말투. 아, 말투란 말도 다 할 수가 없어, 이거는, wording은. 어? 어쨌든 말씨, 문구. 이런 걸 wording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more to the point, more to the point. 이거 그냥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을. 자, pass는 넘겨줘도 잘 알겠죠? 아까 pick-up도 나왔지만 알게 되다는 뜻이 있어. 알게 되다. 배우다 뜻이 있어요. pick-up. 뭔가 알아채다. 알게 되다. 자,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자, 이 문장 보자. This is what I will refer to as the snowball effect.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하급수적 효과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래.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거. 게임 중에 하면 뭐 스노우볼식으로 뭐 캐릭터를 뭐 그런 말 나오잖아. 성장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게임을 점점 점점 커져가는 거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자, 그럼 보자. 이것은 내가 refer to 다음에 지금 목조가 빠진 거야. 그게 what인 거지. 그럼 내가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뭐로서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내가 부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것은 내가 기업적으로 부를 것. will이니까 부를 것. 이렇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run out은 어떤 게 다 소모됐어. 유효하지가 않아. The contract runs out next year. 그 계약은 내년이면 무효야. 다 효력이 지났어. 이럴 때 쓰는 run out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 문제를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시험지에는 절대 이런 그림 없지. 자, 한번 풀어봅니다. 글의 순서. In the process of getting attention. 주의를 끌려고 하는, 주의를 getting attention, 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get attention이 남의 주의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주의를 모은다는 것은 이 위치가 이제 계속조정법인데 앞에 이제 getting attention을 받는 것 같지 내용상. 그리고 이 주의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화자의 목적인데 이렇게 된 거죠.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이죠. 모든 말하는 사람의 목적인 주의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there is one important technique. 이게 중3 학업 성취도 평가였어. 학업 성취도 평가 너희 본 적 있니? 작년이나? 옛날에 이런 거 했나 보다. 그치? 요즘에 안 하나 봐. There is one important technique.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getting attention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죠. 말할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로 넘어가 보면은 It is a technique of using familiar words that create pictures. 그것은 친숙한 단어, 자, 상상력을 그림을 만들어내는 친숙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다라는 거죠.
사용하는 것의 기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오브를 만나다 보면 이건 뭐뭐의란 오브가 아니라 동격의 오브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단어, 기술, 이 단어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 즉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이 오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기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편하겠지. 동격이 오브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오브 다음에 집어넣어서 네, 이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게 해주는 동격의 오브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만드는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시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기술이죠? 잘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뭐 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주의를 끌어모은 데서 사용하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Yeah, did you realize that proverbs that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s are almost all visual expressions? Yeah. 자, 상당히 길잖아? 중3 학업 성취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멋들어지게 나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누가 해석해볼 사람? 자, 너는 괜찮아 얘들아. 너는 깨달았니? 대절이 크게 여기 돼 있어. 요렇게까지. 너는 이걸 깨달았니에요. 그 안에서 프로버스 다음에 대시 있죠? 이거는 관계되면서 대시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깨달았니? 뭘 깨달았어요? 세대를 거쳐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거쳐서 계승되는 패스온이 전해지던데 비패스온이니까는 계승되어지는 속담들이 거의 모두 시각적인 비주얼은 시각적인 눈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뜻이죠. 그래서 모두 거의 시각적 표현들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니? 라는 거예요. 아니 나 몰랐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는 이 속담들이 대부분 다 눈에 딱 보이는 시각적이랍니다. 그런가? 우리가 아는 속담 뭐가 있니 얘들아? 개능한 속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림을 너의 말에 집어넣어라. 에, 속담만으로 집어넣어라.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보자. 예를 들었어요. 자, 예를 들었어요. 뭐에 대한 예시예요? 속담에 대한 예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손 안에 있는 새가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가치가 있어.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보다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가시덤불 속에 두 마리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가 새를 잡아먹었지 않겠니, 얘들아? 새를 잡아먹었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소가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월스는 뭐뭐의 가치가 있느냐는 뜻이죠? 저기 덤불 속에서 내가 잡지 못하고 있는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야? 자기 자신의 상태에 뭐 하라는 거야? 만족하라는 거죠. 남 잘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자, 이것도 결국 다 시각적인 표현이지. 지금 속담인데. And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야, 그건 비가 안 내렸어. 비가 온 적이 없고 비가 퍼부었어. 나는 이거 뭐이런 속담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런 속담이에요. 무슨 속담이에요? 뭘 사용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모두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speaker who is easy to listen to is the one who draws images before your eyes. 자, 이것도 혹시 저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listen to까지야. 그쵸? 그럼 어떤 말하는 사람이요? 듣기 쉬운 말하는 사람이 listen to까지 봐야죠. 소리. listen to까지. 자, 듣기에 쉬운 사람.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듣기에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야? 듣기 쉬운 말하는 사람이 is라는 거죠. The one who draws images before your eyes. 뭐 하는 사람이에요? who죠? 자, 네 눈 앞에
이미지를 끌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미지를 끌어온다는 건 내 눈앞에 지금 사진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지. 진짜로 이미지를 끌어온다는 게 아니야, 지금. 상상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듣기 쉬운 사람은 이미지를 끌어오는 사람이니까는 그래서 이미지를 너의 말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 그림을 내 말 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뭐 중간중간에 그림을 보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친숙한 말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And you'll be more entertaining. 자, 그러면 너는 더 entertaining이 뜻이 뭐니? 그렇지, 흥미로워. 너는 더 흥미로워질 것이고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And more influential. 나는 더 영향력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얘기해 봐요.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장. 이거 뭐 해라는 거야? 이거는 주제가 명확하지. 속담을 써라는 거야? 아니면 속담처럼 말하라는 거야? 속담처럼 말하는 거지. 속담처럼 어떻게 시각적인 걸 보여주는 거야?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정보가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해라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짚어보자. 처음에 주제로 처음에 등장할 수 있는 게 여기지.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어떤 친숙한 단어야? 그냥 친숙한 단어가 아니라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을 떠올리는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게 이것의 주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핵심이 여기 나오죠. 네 말 속에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집어넣으라는 거는 네 말 속에 그림이 떠올리게 할 표현들을 즉 그게 뭐야? 비주얼 익스프레션을 뭐 하라는 거야? 집어넣으라는 거죠. 말 속에. 그렇죠? 네, 그게 이게 이글의 주제예요. 그러면은 내 말이 더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돼요? 엔터테이닝이 되고 어떻게 더 영향력 있게 되지? 됐나요? 이해됐니 얘들아? 음. 우리 입문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여기까지 느껴져. 근데 점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야. 이게 이런 말이었대 얘들아. 그러니까 퍼붓지 않고는 비가 내리는 법이 없어. 이거는 퍼붓기만 하면 비가 내린다가 되는 거거든. 이게 비가 오는 거에 대한 게 아니는데 부르는 겹쳐오기 마련이라는 뜻이래. It never rains but it pours. 비가 내렸다 하면은 쏟아붓는다. 안 좋은 일이 오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다. 뭐 이런 뜻이래요. 어떻게 얘들아, 얘들아 너희 많이 좀 어? 얼굴에서 얘들아 기쁨이 사라졌어. 영어의 기쁨이 어떻게 해? 어? 적응될 거야. 적응할 수 있어. 그치 얘들아? 적응할 수 있어. 응? 아니 그렇지? 할 수 있지? 음. 유지도 그렇지? 어. 선두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거 숙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6페이지, 네, 6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었지? 제가 페이지를 내가 적어놓을게. 까먹겠다. 나도 까먹겠다. 15페이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네, 20페이지까지만 풀어오자. 오늘 한 거 복습도 해야 되니까는. 네, 풀어오기보다는 복습을 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는 풀어오는 건 여기만 풀어오고 이것도 맞나? 복습을 좀 오늘 한 것 지문 하나 많이 하진 않았잖아.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는 일단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근데 푼 지문은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더욱 붙들고 몇 번씩 읽어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계속 중요한 건 주제를 뽑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지문 나오니까 이 책을 넘으니까 여러분이 주제를 뽑아내는 거 좀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있어. 그럴수록 더더욱 해봐야 돼요. 더더욱 해봐서 내가 얘기해 준 거 아니면 책에도 보면은 소재가 뭐에 대한 것이라고 잠깐 문제 해설 같은 데 돼 있거든.
과연 그거랑 내가 짚어낸 거랑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계속 내가 그래서 글의 주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법을 가자. 이거 아까 투부정사 때는 녹화가 안 되고 있었나 봐. 나중에. 자, 보자. I wasted my money on this game. 나는 내 돈을 이 게임에다가 낭비했어. 나는 멍청했어. 그러면 I was foolish to waste my money. 자, 이것도 보면은 나는 멍청한 형용사죠. 왜 멍청해요? 내 돈을 이 게임에 쓰다니 멍청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또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이에요? 부사전 요법이죠. 그 중에서 형용사 수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James said goodbye to his friend. He was sad. 제임스는 그 친구한테 작별 인사를 했는데 슬펐어요. 그럼 James was sad to say goodbye to his friend. 제임스는 슬펐어요. 작별 인사를 해서 슬픈 거죠. 해서 슬픈.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이에요? 부사전 요법으로서 형용사 수식하고 있어요. 밑에 We heard about the car accident. We were shocked. 우리는 we were 그렇죠. shocked to hear about the car accident. 우리는 충격을 받은 자 분사지만은 형용사로 생각할 수 있죠. 과거 분사지만 형용사처럼 충격을 받은이 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뭐해서요? 들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형용사 샤크를 꾸며주는 게 되는 거죠. to hear가. 자, 그 다음에 4번 I saw Eileen again after a long time.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일린 다시 봤어. 난 행복했어. 그러면 I was happy to see Evelyn, 아일린이 아니구나. Evelyn again after a long time. 자, 여기서도 to see가 앞에 있는 누구 꾸며져요? happy.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투부정사 마지막 C, D번 풀어보고 집에서는 워크북을 풀어보시면 되겠다. 여기 풀어보시고 밑에 집에 가서는 밑줄친 아래 부분을 표로 정리하세요. 여기도 풀어보고 워크북을 풀어보세요. 싶다니까는 뭐가 와야 돼요? Will be released. 2번. If you were to change your seat. 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비슷하겠죠? If you want to change your seat. 그다음에 you are to turn off the lights. 너는 꺼야 돼. 뭐뭐 해야 된다고 올리니까 뭐가 오면 돼요? You must turn off the lights. 나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 I have 그렇죠. A lot of homework to do. 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에요? 그렇죠. 형용사전용법. 자, 그 다음에 그녀는 함께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 필요하다. She needs someone to talk to. 자, talk는 이거 자체로는 누군가와 말하다가 안 되죠. talk to someone이기 때문에 얘기할 누군가가 되잖아요. talk to someone이기 때문에 talk with라든지 talk to라고 쓰기 때문에 한번 그는 자라서 유명 인사가 됐다. He grew up. 그렇죠. To become a famous celebrity. 그는 자라서 뭐뭐 됐다. 투부정사의 결과예요. 아까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였죠? 결과, 그룹 있다 그랬죠?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오늘 그거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분류가 돼야 돼요. 자, 4번. 그들의 대화를 들어본다면 당신이 그들의 형제를 할 것이다. To hear their conversation. 들어본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분 남았으니까 이거까지 풀어버릴까? 자, 보자. 1번에 Welcome to the Ocean Adventure Museum app.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join us on this digital experience.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당신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어서 to have 자, 너를 우리랑 같이 하게 되어서 기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기쁜 거죠. 그러면은 delighted 과거 분사지만 형용사잖아.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잖아. 형용사 수식이죠. 그럼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에다가 뭐를 쓰면 돼요? 일단은 A 들어가죠. 그다음에 to explore the content just click on the menu icon. 자, 그 컨텐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본다고 한다면 just click on the menu icon. 자, 그 컨텐츠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해본다면 뭐 해본다면 아니면 알기 위해서 해도 되고죠. 알기 위해서 다 괜찮죠? 어쨌든 뭘로 쓰이는 거야? 부사로 쓰이는 거죠. 자, look for the dolphin icon to discover special exhibit. 돌핀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한 전시를 찾기 위해서. 그럼 얘가 아이콘을 꾸며주는 거야?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거 목적이죠. 그러면은 형용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죠.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ee and experience. 보고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럼 to see는 무슨 역할?
그렇죠. many things을 꾸며주는 거죠. 볼 많은 것들. 그럼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니까는 당연히 내가 A를 틀렸구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게 아니잖아.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미안해. 요 부사처럼 쓰이는 거였죠? 왜 A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형용사를 수식한 투부정사라고 제가 오해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D는 어디 가야 돼요?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D. 네. Explore the app to learn more about the museum. 자, 앱을 한번 우리 탐구해 봅시다. 뮤지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예요? 부사죠? 네. D 빼고 지금 다 부사요. Don't forget to capture screenshots of your favorite displays within the app.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것을 까먹지 마세요. 그렇죠. 포겟의 목적어니까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투부정사 꼭 복습하시고 워크북을 네,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유닛 29. 수고했습니다.